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동매매 타라 시스템입니다. 자,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거래소가 저점 고점 높여가는 캔들이 만들어졌는데 일단 뭐 전일보다 소폭 아주 소폭이죠.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일단 중요한 거는 5일선과 이제 이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격이 없기 때문에 좀 방향을 정해야 되는 자리가 왔다,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뭐 중요한 부분은 2200포인트 위에서 종가를 마감을 했고 오늘 뭐 장중에 소폭의 조정은 있었지만은 일단 잘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시장 분위기는 분위기가 상승으로 가려고 하면은 가겠다. 위치에서 상승으로 가려고 하면 가겠다. 혹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소폭의 조정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뜨미지근한 이 정도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뭐 지수가 간다 안 간다를 맞추기보다는 현재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5일선 이탈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나흘째 양봉 이후에 나흘째 이렇게 지금 횡보 과정을 거치다가 5일선 수렴을 하면서 5일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고요. 내일 뭐 반전갭으로 다시 한번 5일선 위에서 시초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렇지만 상승이 나와도 일단은 뭐 일단 정고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또 가격 하나의 가격 밀집 구간을 만드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뭐 그런 게 있죠. 어떤 방향이 한번 만들어지고 났을 때 방향이 만들어지고 상승 흐름으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하락 흐름으로 만들어졌을 때 방향이 한번 정해지고 난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가격 밀집 구간 혹은 이렇게 횡보하는 이 구간이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가려던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책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냥 이 지수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 맞다 틀리다라는 건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다 맞히면은 어 중요한 뭐 저걸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지수 위치에서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이고 종가 매수를 하실 때 얼마나 가져갈 것이고 혹은 또 내일 시장에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간략적으로 시나리오는 만들어 놔야 내일 시장을 또 대응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요. 자, 오늘 일단 뭐 부분 청산이 4개가 나왔는데요. 일단 하락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5일선 이탈이 나오면서 보유 물량에서 일부 물량 청산을 하고 나머지 물량 들고 있습니다. 또 한국 화장품도 5일선 이탈이 나오면서 일부 물량 청산을 하고 나머지 물량 들고 있고요. 일단 서진 시스템하고 한국 화장품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수익이 줄어들면서 청산을 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서진 시스템은 1.07% 플러스이고요. 한국 화장품은 2.28% 수익으로 지금 마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5일선을 이탈하고 끝났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가 5일선 아래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전량 청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동양물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시던데요. 동양물산 이 종목이 그렇게 핫한 종목인가요? 저희는 뭐 타라 시스템에서 여러 종목을 같이 이렇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 종목에 뭐 그렇게 어느 한 종목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에 대해서 특별히 비중을 쏟거나 이런 건 없는데요. 동양물산을 좀 매수하신 분들이 주변에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양물산에 대해서 제가 항상 그냥 설명드리고 주변 분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셔도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딱 그겁니다. 원칙, 타라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원칙, 규칙, 일관성 있는 규칙 준수. 이거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5일선 이탈 안 하면 청산하지가 않습니다. 타라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장중에 1170원에 일부 물량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 같은 경우에는요. 서산 같은 경우에도 3910원에
이익 실현이 됐고요. 나머지 물량 현재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물산은 매수 당일날부터 하락이 좀 나갔고 좀 수익률이 좀 안 좋았었죠. 현재 마이너스 0.44%로 많이 줄어 있네요. 그런데 저희는 타라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풀렀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에서 일단 먹을 만큼 먹고 나왔습니다. 나머지 물량 들고 있고요. 그리고 서산 같은 경우에는 2.25% 현재 수익으로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3,910원에 이익 실현을 했고요. 그 외 나머지 종목 일단 뭐 클리오가 금요일 날 화장품 테마 1등 종목으로 포착이 됐는데 오늘 장중에 조정은 나왔지만 망치형 캔들로서 또 고점을 높여가는 캔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래도 또 어느 정도 나와줬고요. 거래가 조정이 나오는데 거래가 터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래가 어느 정도 또 나와줬다라는 점은 뭡니까? 신규 매수가 또 들어왔다. 그죠? 신규 매수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신고가를 만들었고 추가 상승 가져가는데 아무 부담이 없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평선 3개 정배열을 만들었고요. 추세 시작 자리라는 점에서 5일선 되돌리는 매집 양봉 첫날 매수를 해서 추세를 돌리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남아 있고요. 뭐 당연하게 오늘 5일선이 길고 내일 5일선이 올라가고 아랫꼬리가 깁니다. 그래서 내일은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캔들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죠. 장중에 또 이런 조정이 나온다면 내일은 무조건 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뭐 이런 조정 안 나오겠죠. 일단 뭐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이 끝났을 텐데요. 중국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아직 얘기는 없습니다. 뭐 오늘 밤 뉴스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뭐 뻔한 소리 할 거 아닙니까? 뭐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아무 얘기가 없겠죠. 그래서 북한이 이상한 짓을 할 테니 너네들이 좀 못하게 뜯어 말려라. 뭐 이런 내용일 테고요. 뭐 한중 관계 회복하자라는 거는 그거는 자기네들 생각이고 우리는 중국 사람들 뭐 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올 게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회복이 돼서 중국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좀 우리나라가 어떤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테마들이 지금 당장은 화장품 테마가 그래도 가장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세계 어디에 내놔도 가장 핫한 거고요. 유럽을 가더라도 유럽 여자들한테 우리나라 뭐 팩트라든가 마스크팩이라든가 이런 거는 선물로 갖다 주면 누구라도 다 좋아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화장품이 그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고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 테마가 한번 움직였었는데 아쉽게도 오늘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을 바로 같이 볼 텐데요. 한국 화장품은 또 정고점 앞전 고점을 돌파했죠. 그래서 정고점 돌파하는 그런 자리인데 오늘 시초가도 잘 만들었었고요. 5일선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청산이 됐는데요. 일부 청산이 됐는데 참 이런 부분은 아쉽네요. 다만 오늘 조정이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조정이었기 때문에 좀 왜 꼭 이래야만 했냐?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클리오는 살아있고 한국 화장품은 지금 죽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밤에 나오는 뉴스가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네요. 자, 시젠입니다. 오늘 뭐 시젠 쪽에는 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시젠은 간략하게 얘기하고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세 만들었습니다. 그죠? 저점 고점 높여가는 캔들이 나왔고 추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세 시작 자리에서 추세 만들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화승인더가 이틀간 쉬어갑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내일 무조건 갭상승 나와야 됩니다. 어디서? 네, 한 이쯤에서 나오면 되겠네요. 이쯤에서. 그러니까 전일 종가 오늘 종가를 뛰어넘는 갭상승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지만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겠네요. 물론 뭐 오늘 종가 부분에서 시초가 만들어도 아랫골이 또 달면 안 됩니다. 바로 상승 가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갭상승 나와서 아랫골이 살짝 달다가 갈 테면 가라. 이게 좋은 내가 원하는 어떤 대다수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갭상승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화승인더. 자, 모헨즈가 오늘 끝까지 밀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상단에서
몸통의 절반 부분에서 일단은 하락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전갭이 좀 필요하네요. 반전갭 나와서 세워놓던가 혹은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만들어 놓던가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겠고요. 만약에 내일 개파락으로 출발한다 그러면 5일선 수렴과 함께 청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엔즈는 아직 조금 더 갈 길이 남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내일 반전갭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겠고요. 아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전개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단봉으로서 아랫꼬리가 살짝 달렸는데 내일 캔들이 저점 고점 높여가는 캔들이 나오면서 뭐 양봉을 만들어 줬다라고 하면은 추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음봉은 아무 의미 없었던 그런 음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 만들어지고 저점과 고점 높여가는 캔들이 한 번 더 떠준다면은 네 그렇다면은 네, 이 8,000원대까지 추세를 가져가는 움직임에서는 충분히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하락률이 가장 크고요. SNS택입니다. SNS택이 지금 5일선이 내일 올라가게 되면은 5일선이 수렴됩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SNS택은 좀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반전갭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SNS택은 전량 손실로 청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입니다. 일단 뭐 수익이 나는 종목도 있고 손실 나는 종목도 있고 한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뭐 어떻게 수익 난 종목 하나 갖고도 충분히 상쇄가 됩니다. 상쇄되고 나머지 부분을 또 수익으로 가져가고 기타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나고 그러니까 다 메꿔지는 거고요. 종목이 여러 개 매수하다 보면은 손실 나는 종목, 수익 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네, 손실 나는 거는 짤깍짤깍 쳐내면 됩니다. 네, 굳이 손실 나는 종목과 인연을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제가 아까 시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게요. 일단 오늘 테마 섹터 상위를 좀 보게 되면은 항공 해운 여행은 이쪽 테마는 뭐 크게 설명해 드릴 건 없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형제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로 인해서 한진칼 우 대한항공 우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한진칼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진칼은 뭐 저희 이때 매수해 갖고 수익 가져가다가 여기서 청산됐던 거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고 저희 회원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뭐 이렇게 되돌리는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들끼리 어떤 형제들끼리 어떤 문제다 보니까 여기에는 개인이 굳이 뭐 잠깐 들어가서 그래 뭐 니들이야 뭐 어떤 짓을 하든 나는 좀 먹고 나올게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외 종목들 네 항공멜런티 네 거래가 좀 부족했죠. 그래서 2등 종목으로 보해 양조가 포착이 된 거고요. 일단 식품에서 있었고 그리고 항공기 부품 i3 시스템 네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오늘 매수가 됐던 거고요. 저는 오늘 바이오 시총상위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지금 이제 시젠이 들어가 있는데요. 바이오 시총상위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자, 오늘 매매를 설명 안 해드렸네요. 오늘 매매부터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가 급하네요. 자, 보혜양조를 오늘 종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보혜양조 종가로 매수했고요. 변곡점을 만들려고 했으나 실패를 했습니다.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요.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왜일까요? 변곡점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바로 상승이 나와서 변곡점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혹은 오늘 종가나 윗꼬리 부분에서 하루 쉬어가는 캔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라면은요 하루 쉬어가더라도 추세선 위에서 시초가를 만들어 갖고 하루 쉬어간다면은 훨씬 더 이 종목 들고 가는데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고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는 제 바람이고요. 어쨌든 오늘 종가나 윗꼬리 부분에서 하루 혹은 이틀간 쉬어가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을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앞전에서도 한번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지금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i3 시스템 신고가를 만들었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24,000원이 고점인데 24,000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전고점이 자리하고 있는 가격대거든요. 네, 주봉에서 보면은 전고점이 자리하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24,000원 돌파 여부가 일단 관건이 되겠고요. 24,000원 돌파한다면은 25,000원, 26,000원, 27,000원대 뭐 중간중간에 정고점이 또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27,000원 네 앞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주봉에서 급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상승 흐름은 아직 남아 있고요. 네. 이런 자리들 중요하죠. 자, 이렇게 5일선 이렇게 이탈하고 가는 자리들은 네. 항상 이래 사람을 시련을 주고 갑니다. 이렇게 대신에 이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캔들을 만들다 보면은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매집봉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혹시나 쉬어가더라도 5일선하고 이격이 있으니까 고점에서 쉬어가는 캔들이 나오면은 이 종목 가져가시는데 신뢰하면서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분봉에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네요. 그죠? 자, 계단 만들었고요. 또 계단 하나 만들었습니다. 내일도 계단 하나 만들고 가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동국 SNC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차트 설명하면서 가끔 가다가 이런 패턴들 제가 가끔 가다 설명드리는 게 있는데 일봉입니다. 일봉.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분봉처럼 패턴을 만들었을까요? 이런 캔들들 참 멋있는 캔들입니다. 이런 캔들들은 딱 봐도 뭐 앞전에 한번 움직였던 캔들 중에 딱 생각나는 거 뭐 없으신가요? 일단 뭐 아무도 대답은 못 해주시겠지만은 제가 그 대답을 해드리자면 삼성 출판사라고 누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삼성 출판사가 이런 캔들이 한번 있었죠. 자, 이 자리입니다. 그죠? 네 어떻습니까? 네 이 뭐 뒤에 움직인 거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고요. 저는 오늘 이 캔들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이거 외에도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얼른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자, 분봉에서 이런 모습이 나와도 패턴이 되고요. 일봉에서도 패턴이 된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려고 하냐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캔들을 분봉은 분봉대로 해석하고 일봉은 일봉대로, 주봉은 주봉대로, 월봉은 월봉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캔들은 캔들입니다. 캔들은 캔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캔들의 해석은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분봉, 일봉, 월봉 다 각기 달리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해석으로 가는 거고요. 이런 패턴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눌림목이 싹 나왔다가 이렇게 파고들면서 네, 오늘 매집봉으로서 윗꼬리가 좀 깁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윗꼬리가 길지만 신고가를 만들었었고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 뻥 터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자리고 이 고점을 돌파를 시켜놨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지저분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내일 바로 상승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갭상승 나와서 쉬어갈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패턴을 만들고 매집봉을 만들어 놓은 첫날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쉬어가더라도 5일선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봉에서 보시면은 추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은 한 3,7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오늘 바이오 시총상위 테마입니다. 자,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바이오 시총상위 테마 종목에 영향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이끄는 거대 종목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네, 바이오 시총 상위 테마에 영향이 공급됐다라는 거는 코스닥 지수를 얘네들이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겠죠. HLB 생명과학은 네, 거래량 늘었고 일단 이렇게 21선 위에 있지만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떤가요? 뭐가 더 좋은가요? 네, 이 종목하고 이 종목하고요. 네, 뭐 둘 다 비슷하긴 한데 오늘 추세 시작 자리 매집 양봉이 떴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뭐 법도 잘 피해 갔고요. 네. 다른 거 수사하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도 없습니다. 일단 이 가격 밀집구 이 가격 밀집 구간이 왜 만들어졌나요? 얘네도 긴가민가 했죠. 이걸 땡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빼기도 계륵이죠. 이 구간은 계륵 같은 구간. 버리자니 뭐하고 들자니 눈치 보이고 그죠? 검찰 수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근데 들었습니다. 뭐 이제 자기네들도 뭔가 승패를 다 계산을 하고 만들었겠죠. 그래서 오늘 큰 세령님들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세령님들께 박수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매집봉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세 자리에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자리 42만 원입니다. 43만 원대 들어가고 나서 얘가 상승 흐름 간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일단은 얘가 상승 흐름 이어간다 그러면은 50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한번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고가를 일단은 한번 만들었지만은 앞전에 55만 원, 60만 원 가려다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세 시작 자리라는 점에서 그리고 바이오 시총 상위 테마에 영향이 공급됐다라는 점에서 제가 오늘 조금 뭐 이렇게 말이 좀 길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지수가 나흘째죠. 나흘째 이렇게 어설픈 행보를 보이고 있고 다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고는 있으나 상승이 뚜렷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부터 지금 개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기간이 2,600억, 2,666억을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290억 매도, 개인이 240억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오늘 좀 받아준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64억 매도, 외국인 620억 매도, 이거를 기간이 받아줬습니다. 800억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미국 시장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일 시초가가 결정되겠지만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하락이 나와도 일단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상승으로 전환되더라도 상승이 뭐 얼마나 강하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일단 현재는 수렴 구간 그리고 박스고 다시 한번 작은 박스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산타랠리가 이제 내일 2부인데요. 좀 내일 산타랠리가 내일부터 해서 좀 어떻게 좀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라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오늘 4종목 매수된 종목까지 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내일은. 그래서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날 하루 쉬시죠. 네. 그래서 성공 투자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